안녕하세요, 콩쿠널입니다. 뒤에 배경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는 뭘까요? LA의 오렌지 카운티 단지인가요? 저희 언니가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는데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상한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여기 어디냐면요, 강원도 강릉시입니다. 구정면 여친리라는 데인데요, 보시면 알시겠지만 주변이 다 타운하우스로 집들이 다 예쁘장하게 이렇게 지어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끝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격이 괜찮아요. 유찰이 돼서 한 2억 8,900대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요거는 토지가 12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78평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거나 별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참 좋아하지 않을까. 오늘 이 물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죠. 집들이 다 보면 장난 아니게 별장치고는 다 웅장하게 집들을 지어놨네요. 나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별장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물건도 17년 말이니까 거의 18년식이니까 거의 한 6년 안 된 나이인데, 밸류맵에 들어가니까 바로 옆집이 작년에 4억 2천 정도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4억 2천에 옆집이 거래가 됐는데 2억 8,900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건물 가격으로만 지금 최저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대지는 어떻게 보면 공짜, 이 가격대로 받으면. 이 동네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다 넣은 그런 타운하우스들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받네요. 근데 여기는 바다랑 꽤 먼데 별장으로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여기 20분 정도 가면 그냥 바다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강릉의 부자들 있잖아,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맨날 지긋지긋하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 소유주가 변경을 엄청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글쎄, 내가 이제 수업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채권자가 개인이야. 뭐 별로 권리 분석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천농협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말소라, 기본적인데 맹암인셋에 보니까 2층에 채무자의 딸이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노코멘트를 지금 하고 있고 변경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보면, 법원에서 여기 누가 살고 있냐, 뭐 채무자는 어디에 있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안 한다라는 뭐겠어요? 별로 집에 관심이 있어 없어? 일단 그냥 봤었을 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나?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나 너무 친박한 대답인데 나는 당연히 채무자 쪽에서 변경을 이렇게 자꾸 시도를 했다고 하면 집에 대한 집착이 많으니까 자꾸 변경을 하는 거지. 근데 정작 또 딸은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야 이런 거 연락이 오거나 뭐 하면 나는 모르고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은 채무자는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 집착,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처음 신박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과거에는 얘가 이제 산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타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산이 임야였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중공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돼요?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 뭐 산지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체가 지금 임야로 아직 지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 집만 안 돼 있는 건지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건축물 대장. 그걸 갖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이게 뭐 변경 신고도 안 내는 데다가 집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별 문제는 없을 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고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강릉시청 건축가에 물어보면 되시겠죠. 이미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완공이 한 5,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 정리가 안 됐거나 요 정도 상태이지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 잘 들어오고, 요런 데도 필지 분할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아직 땅이 안 팔린 거지. 집이 지어질 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런 타운들을 개발을 할 때 임야를 사가지고 임야 개발을 해요. 왜냐면은 산이 더 쌀 것 같아요, 밭이 더 쌀 것 같아. 누가 봐도 왠지 산 깎아서 했을 것 같지 않아? 보통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 밭은 뭐야? 바로 농사가 가능한 땅이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더 비싸다고. 그래서 이렇게 산을 평당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사가지고 땅을 일군 다음에 계단식으로 착착착
착착 조망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을 비스듬히 깎으면서 지으는 게 돈도 덜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업자들이 많이 짓죠. 처음에는 엄청 쌌을 거란 말이야. 뭐 산을 하나 통째로 사는 거니까. 근데 얘를 대지로 바뀌면서 몇십 배의 땅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돈을 버는 거야. 항상 부동산의 끝은 집을 짓는다, 신축을 한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분양이 안 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어쨌거나 좋은 동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좋네요. 이렇게 집들을 또 크게 줬어. 한 1, 2층으로 해가지고 널찍하네. 비슷한 집도 좀 있는데 이제 왜 우리 집 짓다가 늙는다 그러잖아. 30년 늙는다. 그래서 한 집이 이렇게 지으면 그 옆에 땅 산 사람들이 내 것도 같이 지어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구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자재도 좀 싸게 들고 아무래도 뭐 설계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몇 집은 비슷하고 몇 집은 또 틀리고 이런 게 개성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집을 짓는 거고 공동구매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배수, 오수 있잖아요. 오수. 상하수도 이렇게 버리는 게 나 혼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상하수 배관을 다 깔고 막 해야지 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하나도 안 들죠. 처음에 이게 단체로 다 오배수관을 갖다 만들어 놓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런 면도 좀 이점이 있긴 하죠. 좋다, 좋다, 좋아. 별장도 이렇게 경매로 사야 된다니까. 생돈 작년에 이게 4억 2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야, 옆집이. 근데 이게 지금 2억 8천, 지금 이 분위기면은 3억 초반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억은 훨씬 싸게 산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실거주로도 해도 되지만 단기 임대를 해도 되고 농어촌 민박 그걸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활용도는 되게 많고 바로 옆에 KTX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3억 미만이면 서울에 집이 있어도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집은 3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얘가 뭐 공시지가 3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또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도 3억은 넘지 않으니까 틈새를 갖다 이용하면 좋죠. 그런 자세한 거는 수익형 별장 스터디에서 제가 좀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집은 제가 외관상 다른 집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관리는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석회성물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저 안에 페인팅 이런 것들이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3, 4년마다 이렇게 칠도 해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녹슨 거라든지 페인트 물이 꾸정물들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다른 집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걸 발견했는데 여기는 조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관리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가 지금 짓기 시작을 해서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에 있는 타운하우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관리는 덜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거래가에서 30% 떨어진 2억 8,900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건물 가격에 준하는 최저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어떤 집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명도도 조금은 난이도가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력, 집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서류에서 조금씩 보이었거든요. 하지만 뭐 우린 낙찰받으면 그죠? 그 뒤부터는 모든 법의 힘은 낙찰자의 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배우셨으니까 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좋습니다. 17년식이긴 한데 여러 가지 컨디션이 괜찮아서 조금만 정리하고 실거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별장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임대나 농어촌 민박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다도 가깝고 IC하고도 한 10분 거리 정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조용한 곳을 좀 찾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매각기일이요. 23년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7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받으시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릉 지원에 가셔야 돼요, 법원. 제가 근간의 단독주택 보면서 와, 여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날볼 예정입니다. 갑니다. 이런 데 살면 제가 쓴 거 제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관리가 조금은 쉽진 않지. 왜냐면 풀로 잘 자라지. 그래서 내가 별장에도 원래는 잔디였었거든요. 근데 그 잔디 사이로 잡초들이 장난 아니게 나요. 원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잔디 깎기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자기네들의 낙인데 나 같은 사람들은 가끔 가다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잔디를 좀 관리하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잡석을 한번 깔아봐. 잡석 알죠? 돌 조각 난 것들. 그래서 깔아가지고 풀이 들어올라가게 해. 근데도 그 사이에 또 풀들이 또 난다? 그 잡석 사이로도? 그래서 잡석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 댁에 보면 시멘트가 많은 이유가 왠지 알아요? 풀이 많이 나서 할머니들이 이거 못 뽑거든, 하루 이틀. 그래서 다 시멘트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 역시도 나 다 시멘트로 나 덮어버렸어. 잔디에서 잡석에서 시멘트로.